일부 무례한 사람의 심리 이해하기. 살다 보면 꼭 한두 명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거침없이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처음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몰라 긴장하게 되고 평범한 인간관계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무례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솔직한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 그 솔직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말투일 뿐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남들 앞에서 굳이 지적하려 드는 태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직설적인 표현,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가령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했는데 한 동료가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혹은 친구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넌 왜 항상 말이 없어? 같이 있는 분위기 망치잖아.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더 강하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다 심리적인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은 종종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 과, 열등감, 그리고 인정 욕구의 표현입니다. 무례함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고 상대를 낮추려 들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나는 지금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은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위에 서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그 무례함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을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유독 나에게만 무례하게 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서 나에겐 선을 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기분 나빠도 참을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눈빛, 말투, 표정,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누가 더 약한지를 가늠하죠. 그리고 가장 덜 반응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을 골라 공격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례함을 쏟아내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거나 매번 참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그걸 허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침범한다는 점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그 말은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선을 계속 넘습니다. 결국 무례함은 나의 허용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례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알면 나 자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타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허용한 나의 반응이 결국 관계의 형태를 만듭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심리적인 거리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힘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심리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 무례한 사람과 건강하게 거리 두는 심리 기술.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하고 참기만 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례한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멀리 피하거나 모임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심리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는 감정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우위에 섰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내거나 울거나 변명하거나 하면 오히려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럴 땐 차분하게 말 그대로 무반응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그거밖에 못해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억지로 웃으며 넘기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좀 기분이 상하네요. 이렇게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감정을 실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당황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하는데 예측이 틀리면 당혹감을 느끼고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계를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반복되는 무례함을 그냥 두면 결국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 말은 저에겐 좀 무례하게 들려요.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무례한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처음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을 긋기 시작하면 무례한 사람은 그 경계 너머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관계에서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는 오히려 친밀함을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기술, 내 감정을 객관화하기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했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례함은 대부분 타인의 감정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받아들이면 감정은 더 깊이 상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객관화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쾌감은 저 사람의 말투에서 온 거야. 그 말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듯 해석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기술, 꼭 필요한 말만 짧고 단호하게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자꾸 길게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면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대신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질문을 받을 때는 그건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계속해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간결한 대응은 이 선은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 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 심리적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무례한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회사, 가족, 친구 등 피할 수 없는 관계도 많습니다. 이럴 땐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내 마음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마치 유리벽을 사이에 두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감정의 독립입니다. 그 사람은 무례할 수 있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언이죠.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율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3부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마음의 기술.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 마음속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쌓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례함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의존하며 자존감을 측정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존감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반응할 때마다 그들이 내 자존감을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만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을 뿐, 그 문제를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사과하거나 이해를 표현해도 그 상처는 계속 남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는 거리두기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결국 그들에게 내가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앞에서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감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외부에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그들의 무례한 말도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럴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도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조절하기입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무조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도 모르게 생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나해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적인 갈등, 이 반영된 행동으로 보고 내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더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관계를 끊는 용기, Y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중요한 기술은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는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감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는 한쪽에서만 에너지를 주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무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감정적으로 소진된다면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면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기 보호의 일환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은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내가 무례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부, 나를 지키는 관계의 태도. 오늘 우리는 종종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예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행동과 상대방의 무례함을 참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참는 것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예의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게 항상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나에게 예의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예의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무례한 사람을 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례함을 참는 것이 결국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쾌함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무례함을 용납하는 것은 내 마음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결국 내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경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 거절은 배려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할 때 종종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거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거절은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의사표현입니다. 내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거절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례함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경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절은 단순히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배려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배려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내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절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절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절을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무례함을 계속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두 가지 사이에는 또 다른 길이 존재합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무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